오늘은 네이버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기초연금 관련 그러한 질문을 제가 7가지를 해설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직도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저도 이렇게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7가지 여러분에게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이 질문 수를 지금 여기에 등록을 했는데요. 사학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까? 네, 이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청소부로 일하게 될 예정인데 일하면 사학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퇴직 나이가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58세라서 7년 일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사학연금 7년,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6년 정도 가입 기간이 되고요. 자, 질문 1. 사학연금 가입 시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질문 2. 10년 미만 사학연금은 퇴직 일시금이라고 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세 번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하이면요. 65세에 납부한 거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데 사학연금 가입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3가지를 질문하셨네요. 네, 이분은 사학연금, 네, 대학병원의 청소부로 일하게 될 예정인데 그런데 이미 58세라서 7년 정도 일하기 때문에 10년을 넣어야 사학연금을 받는데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6년 정도 가입을 했는데요. 사학연금에 가입되면 국민연금을 더 이상 불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가입이 안 된다 그러네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현행법은요, 이 직역연금, 네, 직역연금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네, 이걸 얘기하죠.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직역연금 수급자의 조건은요, 10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직역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지만, 네, 7년 정도 일하기 때문에 네, 직역연금의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한 사람의 기초연금은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요, 국민연금을 6년 정도 납입을 했고 그 다음 사학연금을 넣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가서요. 네, 국민연금도 10년 이상일 때 연금을 받기 때문에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납부한 것도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학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여쭤봤지만 결국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 직역연금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걸 물어봤고요. 또 10년 이상 돼야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각각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또 기초연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노령연금 아닌가요? 기초연금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네, 이것도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요, 네, 정부에서 세금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안에 있는 내가 타갈 수 있는 연금의 이름이 노령연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령연금은요,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10년 이상 납부를 했을 때 받아가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국민연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거고요.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완전 다른 겁니다. 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70%, 하위 70%죠.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내가 낸 돈에서 내가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은요, 네, 국민연금이 있다 하시더라도, 네, 국민연금액이 많거나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니라 하면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의 해당 연령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요거 아주 디테일한 질문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에 이 농업소득이 포함되나요?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은
농업과 축산업이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노인 기초임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 이 농업소득이 포함이 되나요? 네, 이거를 물어봤는데, 네, 부모님의 기초임금을 신청해 드리려고 자녀분께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초임금의 이 소득인정액 산출 조건을 보면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 두 가지를 더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평가에 보면은요, 네, 근로소득도 있고 또 기타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기초연금의 농업소득, 이분은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과 축산업이 전부인데, 네, 이럴 경우에 포함이 되냐 여쭤봤는데요. 소득이라고 하면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모두 포함이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분이 농업소득이라고 했는데 이 농업소득이 혹시 부모님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서 이걸로 신고를 하고 계시면은, 네, 이거는 소득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우리 시골에서 그냥 내가 네, 농업과 축산업을 해서 이거를 뭐 수매를 한다거나 그냥 돈을 받고 파는 경우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국세청에 신고가 안 되는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이거는 소득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나 안 내셨나, 네,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는데요. 네, 농업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기초임금의 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임금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계산이 되나요? 만 65세가 되어 기초임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30%까지, 요거 전에 질문 같아요. 지금은 50%입니다. 수익으로 합산되어 건강보험료에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임금도 수입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겠죠. 그런데 이 기초임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현재 50%까지, 이거 좀 올랐습니다. 50%까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은 나의 연 이 소득을 좀 줄여서 2천만 원 이내면은 자녀분들의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지역가입자들이 웬만하면요, 적어도 15만 원, 20만 원, 조금 재산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40만 원에서 50만 원도 이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연소득을 좀 줄여서라도, 내 재산소득을 좀 줄여서라도 자녀 피부양자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자기의 재산이나 소득을 줄여서 가능하면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중복이 가능한가요? 2인 가족입니다. 부부이고요. 현재 재산은 없고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네요. 소득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 부부 감액으로 30% 감액된 금액으로 24만 원씩 받고 있는데 남편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해당해요. 다음 달부터 43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추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충족이 되어서 충족될 경우 생계비와 주거비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납금을 내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면 반납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게 나을까요? 자, 요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중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이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요거는 좀 별개인데요. 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요번에 10만 원 인상한다고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했었죠. 그러나 아직 이게 시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받는 금액이 똑같이 3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이 줄어들죠. 네, 그런데 여기에 10만 원을 추가로 더 주겠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은 10만 원이 늘어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이 가능해요. 네, 고액인 경우에는 또 일부 감액도 되고, 네, 그러나 이 국민연금 43만 원 정도는 기초연금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은요, 기초생활수급 조건에서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해서 그거를 더 받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기초임금과 국민연금 수급 요 두 가지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조건이 안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이 가장 혜택이 많지만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됐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 그 여건은 여러분들이 이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하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이 되면은 네 기초생활수급과 국민연금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이 안 된다면 기초임금과 국민연금 이렇게 두 가지는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노인 기초임금은 2번 신청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작년에 노인 기초임금을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신청하기가 안 보이는데 한 번 탈락한 사람은 2번을 못하게 사이트에서 막아놓은 건가요? 네, 이런 질문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좀 정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이 기초임금이 맞죠. 노인 기초임금이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초임금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초임금 2번 신청할 수 있나요? 횟수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3번씩 신청해도 되고 2번 신청해도 내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개월 후에 가서 다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정기 검사가 1년에 2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전에는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또 다시 내가 수급 조건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특히 올해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대폭 상향됐죠. 네, 58년생이 들어오면서 소득 인정액이 많이 상향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올해 재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신청했을 때 전년도에 탈락했어도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서 안 보인다 그랬는데요. 재신청자도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 봤더니 확실히 있어요. 네, 그거는 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복지로에서 하셔도 되고 본인이 잘 못 찾으시면요. 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살고 계신 데 가서 하셔도 되고요. 어머니를 모셔. 아니면 어머니가 집에 다니러 왔을 때 네, 본인의 동네에서 자녀분의 동네에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네, 전국 어디서나 해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 연금소득, 국민연금 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지 지금 본인이 복지로에 들어가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에 이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도 포함되나요? 또 민영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기초연금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올릴 때 늘 강조했던 건데 국민연금은 100% 포함이 됩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요. 네, 국민연금은 100%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또 나머지 이 민간 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네, 민영보험에서 하는 그 연금도요. 물론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민영보험은요. 연금 지급 전에 금액도요. 이 일시금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도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또 중복계산이 돼버려요. 연금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 신청할 때 여기 재산소득이 아니라 이거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에서 가장 궁금해서 질문이 많았던 이 7가지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시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에게 항상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네, 답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이 7가지 외에도 네, 저도 또 기회가 되면 이 7가지를 제한 나머지 질문도 또 한번 올려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